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수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플란트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문제고 해서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2탄까지 왔네요. 2탄도 잘 경청해 주세요. 임플란트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아주 드물지만 임플란트가 상악동에 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악동은 위의 어금니 뒤쪽에 있는 코랑 통하는 우리가 숨쉬는 부분에 빈 공기주머니 같은 게 상악동이에요. 이런 상악동에 임플란트를 걸어서 유지력을 얻어서 단단하게 임플란트 심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제대로 수술되어졌고 뼈도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뼈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잇몸뼈가 흐물흐물, 쉽게 말해서 모래 위에 나무 심은 것처럼 뼈가 단단해지지 않고 뼈 이식하고 내 뼈랑 붙은 상태가 단단하지가 않고 모래처럼 푸석푸석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심어진 경우 빠지게 됩니다. 수술 전에 치과에서는 반드시 상악동, 부비동염, 비염 등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CT로 보고 CT 소견이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이비인후과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이 비염 증상에 시달렸거나 축농증 수술 경력이 있는 경우, 재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비인후과에 체크를 하고 환자분도 자기가 갖고 있는 비염을 포함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치과에서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이런 일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꼼꼼하게 잘 진단하고 잘 수술이 되어진다면 이런 일은 아주 드무니까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악동에 빠져도 후에 해결할 방법은 있어요. 다 제거를 합니다. 임플란트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역시 드물긴 하지만 아래턱뼈를 지나는 신경이 다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확률 역시 거의 한 6,000명 중에 1명꼴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요. 제대로 수술이 되어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은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았다. 이 바로 아래쪽에 그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는데 거의 그 신경 바로 위에 뼈 양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은 뼈 이식을 충분히 해도 뼈 이식한 곳에서 그 임플란트가 굳어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수술할 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임플란트도 못 심고 제거를 해야 되고 다시 뼈 이식하고 재수술을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을 키우지 말고 치과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치조 신경 가까이까지 뼈가 녹을 정도로 어금니 쪽 염증을 놔두면 안 돼요. 계속 미루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미루는 경우는 이 하치조 신경 쪽에 뼈 양이 줄어들게 돼요.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줄어들면 이 위험성이 커져요. 임플란트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몇 가지 살펴보았어요. 정기검진으로 이 많은 부작용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개인위생관리죠. 정기검진을 자주 오시다 보면 자연적으로 제 개인위생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죠. 치과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임플란트 후에도 계속 잘 씹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